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18학번에 재학 중인 김윤섭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으로 6개 대학에 지원을 하여서 5개 대학에 합격을 하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찰대학에도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9월 모의고사가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됩니다.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로 학생 본인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기출도 다 풀었고 연계교재도 몇 번 더 받고 개념 공부도 끝난 시점에서 뭘 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 바로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다량의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므로써 첫째로 본인이 몰랐던 개념이나 혹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다시 보완하고, 또한 본인만의 문제풀이 비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적용을 함으로써 자신의 최적화된 시간 분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엘리트 모의고사를 풀면서 성적 처리 시스템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처리 시스템이란 온라인으로 자신들의 성적을 공유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혹은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고난도 문제들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어와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화작문, 문학, 비문학 이렇게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화작문은 매일매일 화작 1세트씩을 전략적으로 풀므로써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과 같은 경우는 다량의 실전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들을 접함으로써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틀리는 유형들은 A4 2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것을 나중에 가서 수능 시험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학은 당연히 EBS 연계 작품들을 여러 번 되돌려 봄으로써 수능 시험장에서 연계 지문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실제로 엘리트 모의고사를 봤는데 동일한 작품이 2개나 출제가 되어서 수능장에서 저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문학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즘 수능 시험장에서는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지문의 종류별로 읽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글읽기입니다. 따라서 주요 개념을 파악하고 지문의 순서를 파악함으로써 다시 완전히 지문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문제를 보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 지문의 어느 파트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놓을 수 있을 때까지 글읽기 실력을 올려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장에서도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껏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어봄으로써 시간 분배를 하는 것이 국어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능 대비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학과 같은 경우는 목표 등급별로 공부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본인의 목표가 1등급 안정권이다 하면은 3점, 4점짜리 쉬운 문제들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고, 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시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와 관해서는 킬러 문제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중요한 것이 실전 모의고사인데,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도 킬러 문제들을 이렇게 위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2등급과 그 이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본인이 과감히 킬러를 포기하고 쉬운 3, 4점짜리 문제들을 모두 맞추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4점짜리 문제뿐만 아니라 쉬운 3점 문제에서 실수를 함으로써 등급이 갈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영어는 우선 EBS 연계 교재를 쭉 풀고 틀린 지문들을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실무를 통해 시간 분배법과 독해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자주 틀리는 유형들이 실무를 통해 파악이 된다면 유형별 문제집을 하나 구매를 함으로써 자기 부족한 부분을 간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능 전까지 연계 교재를 3회독을 함으로써 빈칸 추론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다른 유형들이 나왔을 때 그걸 빠르게 풀어내고 고난도 지문에, 비연계 지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시험 시간보다 30분만 일찍 도착하게 스케줄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꼭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서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혹시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온 도시락입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같은 그런 음식들은 체하기가 쉽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가서 밥하고 고기 반찬이나 혹은 국은 꼭 준비를 해 가셔서 부담스럽지 않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콜릿과 포도당 사탕을 준비를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과탐이나 사탐 시간이 되면은 당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그 시간에 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포도당 사탕을 이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초콜릿 같은 경우는 너무 달아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포도당 사탕 같은 것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긴장을 하면 사람이 목이 타게 되는데 목이 굉장히 말라서 물은 2통 정도 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날짜들이 되면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기 때문에 핫팩을 2개 정도 챙겨가서 추울 때는 이제 신발 밑에 깔아두고 있어도 되니까 핫팩을 챙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째, 본인이 챙겨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믿지 말아라입니다. 시험장 앞에 가면은 학교 후배들이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먹었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챙긴 거는 꼭 본인이 챙긴 것만 믿자라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과목별로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책을 하나씩 챙겨라 합니다. 아침에 1교시 시작이 되기 전에 국어 지문 한번 읽어봄으로써 머리를 또 풀어주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하나씩 풀어보고, 영어도 시작하기 전에 한 문제씩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머리를 굴려주는 게 중요하고, 과탐과 같은 경우는 본인의 비법 노트를 챙겨가서 개념 복습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식곤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과탐 시간이나 사탐 시간에 식곤증이 오게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 시간에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고 잠시라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함이 좀 덜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조그마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여러분들의 성적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좋은 교재를 찾아서 좋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실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족한 시간만이라도 평가원 수준의 엘리트 모의고사를 풀므로써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공부가 만만치는 않지만 본인의 선택과 가능성을 믿는 자신감이야말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해나간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